인생의 여정 제3장 이혼의 심리. 이혼은 부부만 분리된다고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라는 인간관계가 또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혼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자녀 문제인데요. 부부가 이혼하면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혼을 하면 인간에서 사람으로 심리가 전환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 양육 문제도 갈등 요소로 여겨질 수 있는데요. 이혼하면 자기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사람의 마음이 작용하면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의 심리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라고 하더라도 이제 자녀가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죠. 결혼 생활 동안 자녀가 있어서 행복했다면 자기 행복을 위해서 키우지만 자녀로 인해 자신이 행복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스스로 양육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죠. 또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다가도 자신의 상처 치료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독증으로 빠지게 되어 모성애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혼 후 우울하고 외로운 나날들을 보내던 여자는 남편을 파는 허전한 공간을 메우기 위해 기분 전환을 해봅니다. 상처가 작용할 때 친구의 조언에 따라 여행도 가고 쇼핑도 하고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울려 음주 가무도 즐기다 보면 기분이 좀 나아지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땐 빈자리와 상처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처음엔 아이들에게 미안하기도 했지만 잠시라도 혼자 있거나 기분 전환을 하지 않으면 상처가 올라와서 점점 견디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아이들이 짐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오늘도 아이들을 뒤로 한 채 집을 나섭니다. 상처 치료 없는 기분 전환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아서 아무리 채워 넣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재미와 즐거움에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다 보면 우울증에서 어느 순간 중독증의 심리장애로 빠져들어 감정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또 이혼의 상처를 잊기 위해 일에만 빠져 사는 경우도 이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렇게 점점 자녀가 뒷전이 되어 자녀를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목적 관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반면 이혼 후 어떻게든 자신이 책임지고 자녀를 키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혼의 상처로 마음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아이만이 나의 의미라고 생각하며 자녀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모성애가 아닌 심리장애 혹은 상처의 작용으로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견디지 못하게 되죠. 부모 자식은 이혼해도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인간관계이고 이는 죽는 날까지 절대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만일 이혼 후 자녀 양육으로 갈등하고 있다면 자신의 인생에서 자녀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짐이 아니라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행복 그 자체이며 특히 여자에게 자녀는 삶의 의미입니다. 부모 자식이라는 순수한 인간관계는 무엇을 상대에게 내주어도 아깝지 않은 특별하고 유일한 관계입니다. 이혼한 뒤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해도 아깝지 않고 행복한 것은 자녀와 의미를 함께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혼하여 부부가 서로 사람으로 전환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인간관계는 변하지 않으며 앞으로 자녀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부모의 이혼이 죄는 아니지만 여러 변화들로 인해 자녀의 심리는 혼란스럽고 불안하며 상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자녀가 자아 형성기에 청소년기에 있다면 부모는 자신들의 이혼에 대하여 솔직하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불합리해 보이는 환경적인, 정서적인 변화도 비교적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에 대해 대화를 나눠서 자녀가 이해하게 되면 비뚤어진 심리로 인해 문제아가 될 확률은 확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자녀에겐 엄마의 긍정 감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야 긍정적인 자아가 형성되기 때문이죠. 엄마가 이혼 후 불안정한 심리로 상처를 가진 채 불행하게 살아가면 자녀들도 따라서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모범생이던 자녀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며 불량 학생이 되는 것이죠. 어떤 자녀는 모두 참고 억압하여 겉으로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서 잘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많은 스트레스와 상처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표출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반면 엄마가 심리적으로 독립하여 감정이 편안하고 행복하다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자녀에게 스트레스와 상처가 발생했더라도 이는 엄마를 통해 치료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 경우 그 원인을 자녀 탓으로 돌리거나 혹은 자녀 문제만을 해결하려 들면 상황은 점점 악화됩니다. 이때는 오히려 부모의 심리 상태를 돌아보고 부모의 심리 문제나 심리장애를 치료하여야 합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 자신의 심리를 형성하므로 아이들이 자아를 형성할 때는 부모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습관과 태도가 자아 형성기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남자아이에게는 남자의 자아가, 여자아이에게는 여자의 자아가 형성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데 여건상 남자아이를 엄마가 또 여자아이를 아빠가 키워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아들을 키우게 되면 남자아이에게 여자의 심리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모는 아이에게 정반대의 심리가 작용하기 쉽다는 것을 알고 성별에 맞도록 양육하면 되는데요. 남자아이들의 경우에는 누군가가 나를 가르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되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딸은 관심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힘들어할 때 같이 속내를 터놓고 이야기하면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는 이혼 가정이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혼 후 부모가 자녀와 마음을 공유하지 못하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같이 살지 못한다고 해도 부모가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면 보호받는 느낌이 들면서 심리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관심과 사랑을 주면 그대로 반응하면서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 문제만큼은 마음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양육해야 아이들이 자아를 형성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고 부모 또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이혼 후의 변화에 맞추어 살아가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